눈 먼 할머니와 요가. 할머니는 어디에나 있다. 매일 아침 푸들 한 마리와 산책하는 윗집 할머니. TV를 켤 때마다 나오는 엄마 역의 배우 할머니. 누구보다 부지런히 러닝머신 위에서 몸을 푸는 헬스장 할머니. 심지어 할머니라고 불리기 싫어하는 김밥 가게 흰머리 할머니까지. 가끔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름을 외치며 소원을 빌 때는 할머니의 영혼이 주변 공기를 감싼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세상에 던져진 나는 지금껏 쉴 틈 없이 달려왔고 그동안 수많은 할머니들이 내 곁을 스쳤다. 그중 나의 시선을 강탈한 한 명의 할머니가 있다. 지금도 그를 생각할 때면 팔목에 작은 간지러움을 느낀다. 처음엔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그 미묘한 감각이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 나침판이 되어 자리 잡았다. 프랑스 교환학생 시절의 이야기이다. 파리 13구에 있었던 내 기숙사는 나름 신시가지에 위치했다. 그야말로 주위에 없는 것이 없었다. 빵집, 공원, 대형마트, 지하철역, 도서관, 영화관, 심지어 내가 다니던 학교마저도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근처에 편히 다닐 헬스장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실내 운동 공간이 삶의 필수 조건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 가시가 도는 나로서는 비가 수시로 내리는 파리의 날씨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내가 파리에 입국해 짐을 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변 헬스장을 수색하는 일이었다. 유럽 국가에 처음 온 여자의 치고는 동네 주민 못지않게 당당히 걸었다. 이곳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인 줄 알았는지 외지인이 길을 묻기도 했으니 말 다 했다. 그렇게 찾은 곳은 걸어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네 헬스장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1층에 있어서 싸고 깔끔했다. 무엇보다 오로지 헬스장을 위해 애써 먼 거리를 찾아올 학교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놓였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 일이 없어 안심이라는 생각을 한국에서나 프랑스에서나 똑같이 하는 내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봉슈. 봉주. 헬스장 관장님으로 보이는 민머리 중년 아저씨와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체구가 작고 통통한 동양 여자애가 동네 운동광들만 찾는 헬스장에 와서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하니 신기하고 반갑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헬스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운영 시간 등 알아야 할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서투른 영어를 섞어가며 천천히 말했다. 그는 설명을 끝내고 탈의실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기구들을 구경하며 따라오던 나에게 그가 물었다. 혹시 요가에 관심 있니? 그의 말에 따르면 금요일 오전 8시마다 1시간씩 요가 수업이 열린다고 했다. 관장님이 요가 수업을 진행하시기에는 그의 빵빵한 이두 근육들이 상당히 방해가 될 것만 같았다. 내가 머뭇거리자 그는 요가 선생님이 따로 오시는 거라며 수업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유심히 들어보니 가격도 무료고 마침 금요일이 공강이었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헬스장에서 틈틈이 운동을 하며 금요일 아침에 있을 첫 요가 수업을 기다렸다. 금요일이 밝았다. 매트에 깔 개인 수건과 물통을 챙겨 헬스장으로 향했다. 수업은 맨몸 운동을 하기 위해 있는 작은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선생님은 상냥한 캐나다계 프랑스 여성이었다. 양쪽 팔에 길쭉한 뱀 문신이 있어서 이미 모든 요가 수련을 통달한 달인 같았다. 시작 시간이 가까워졌고 총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 주로 할머니들이었다.
한국에서도 새벽 수영을 갈 때면 할머니들이 수영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장면이 떠올랐다. 아침 일찍 부지런히 운동하는 건 전 세계 할머니들의 공통적인 특성인가 싶었다. 그렇게 정시가 조금 넘어서 수업을 하려는데 한 할머니가 걸어 들어왔다. 뒤늦게 왔지만 아주 느린 걸음으로 사람들을 가로질러 선생님 옆으로 다가갔다. 할머니의 손에는 하얗고 얇은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눈을 평온하게 감은 채 더듬더듬 걸었다. 맹인 할머니였다. 한국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앉아있던 프랑스 할머니들은 맹인 할머니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그들이 짧은 순간에 나눈 대화로 짐작해보아 맹인 할머니는 매주 빠짐없이 출석하시는 듯 했다. 짧은 거리임에도 자칫하면 넘어질 뻔한 순간들이 많아 그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하지만 나를 제외한 모두가 할머니의 움직임을 여유롭게 기다렸다. 맹인 할머니는 바로 내 왼쪽 대각선 앞에 자리를 잡았다. 일어나서 요가 매트를 까는 걸 도와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엉덩이를 들썩이며 주저하던 나에게 뒤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다. 떵깼빠. 프랑스인들은 상대에게 떵깼빠, 한국말로 걱정 마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보통은 진심보다 형식이 앞선 관용어로 쓰이지만 이때만큼은 정말 걱정할 필요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앞다리는 무릎과 발목이 일자에 가깝도록, 그리고 뒷다리는 쭉 펴줍니다. 맹인 할머니는 선생님의 설명을 차근차근 곱씹으며 자세를 잡았다. 가끔 설명을 놓칠 때마다 선생님이 그의 옆으로 가서 자세를 바로 잡아주었다. 맹인 할머니의 더딘 움직임 때문에 쉬운 동작에 대한 설명도 빨리 넘어갈 수 없었다. 나는 점점 지체되는 수업에 답답함을 느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더 수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숨이 푹 나왔다. 수업 초반에는 선생님이 맨 앞에 서서 직접 시범을 보였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선생님은 주로 뒤에 머물렀다. 모두 자신의 등 뒤로 들리는 선생님의 동작 묘사에 따라 곧이곧대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프랑스어가 서툴렀던 나에게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사실 이전에도 프랑스어로 읊은 자세 묘사는 거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저 앞에 보이는 선생님의 시범을 그럴듯하게 따라하기만 했다. 아마 선생님은 내가 프랑스어 설명을 알아듣는데 큰 문제가 없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게다가 맨 앞줄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눈치껏 따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가 귀머거리처럼 느껴졌다.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는 이 짧은 찰나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내 시야로 맹인 할머니의 느린 몸짓이 보였다. 아까와 달리 그는 공기에 떠있는 자유로운 깃털 같았다. 나는 할머니의 동작을 보고 자세를 따라했다. 가슴을 쭉 펴고 양팔을 앞뒤로 찌르세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듯 팔 근육을 이용해 쫙 펴줍니다. 요가 수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눈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의존했고 귀가 들리지 않는 나는 할머니의 모습에 의존했다. 나는 눈을 감고 할머니는 눈을 떴다. 묘한 상황이었다. 그때 내 손목에서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이 느껴졌다. 긁어도 해소되지 않는 가려움이었다. 평화의 만트라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옴, 옴. 모두가 매트 위에 누워 옴을 외쳤다.
요가에서 말하는 옴은 우주의 소리다. 인간은 우주의 일부이기에 옴이라는 소리를 내면 그 진동에 편승할 수 있다. 나 역시 옴의 진동을 느끼며 명상에 빠졌다. 우주의 진동 속에 누워있던 나를 방해한 것은 또다시 올라오는 손목의 가려움이었다. 사실 이런 간질거림을 느낀 것이 처음은 아니다. 아무리 긁어도 가시지 않는 가려움. 나는 이 원인 모를 가려움을 불편한 가려움이라 불렀다. 이 묘하고 불편한 가려움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 다들 각자의 우주에서 현실로 돌아왔는지 내 귓가에 주섬주섬 요가 매트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대부분의 사람이 강당을 나가고 없었다. 나는 뒤늦게 몸을 일으켜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니 출입구에 조용히 서 있는 맹인 할머니가 보였다. 왼손에 흰 지팡이를 쥔 채 오른손으로는 신발장 위에 놓인 화분을 조심스레 훑는 할머니. 할머니는 화분의 잎을 만지며 근심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내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감정들이 떠올랐다. 도움의 손길? 그것은 할머니에게 불필요했던 무례한 동정이지 않았을까? 정작 눈먼 할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은 건 귀와 눈이 닫혀 있었던 바로 나 자신이었다. 6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할머니의 몸짓을 그저 느리다고만 치부해버린 스스로가 되려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나는 그동안 손목이 가려웠던 만큼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쉽게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요즘도 손목이 간지러울 때면 눈먼 프랑스 할머니와 요가를 했던 때가 생생히 떠오른다. 그리고 내 주변의 할머니들, 더 나아가 나를 스쳤던 모든 인연들에 대해 생각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그 불편함이 사실 내가 가진 편견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는지 곱씹는다. 진실과 마주한 순간 나는 뜀박질을 멈추고 간지러운 나의 손목을 내민다. 손목의 가려움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뛰고 있었음을 바로 잡아준다. 앞으로 얼만큼이나 더 가렵고 불편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나의 소중한 인연들 앞에서는 손목을 벅벅 긁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나는 계속 뛰어간다.